2012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된 우리의 자랑, 현대 엘란트라 제공 10시를 알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K-라디오 모닝쇼 이정혜입니다. 군대에서 먹는 초코파이 맛이 남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만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조상의 제사상에 초코파이를 많이 올리고 일본의 K-팝 한류 백화점에 가면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작은 상점에서도 초코파이를 판매하고 짝퉁도 많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한국의 대표 음식 중에는 초코파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해 러시아 지역까지 그 초코파이 인기는 대단합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초코파이가 북한 주민을 새로운 맛의 세계로 인도하며 평양에서 거의 전설적인 위치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측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개성공단 사업주들은 물품으로 대신 초코파이 보너스를 지급해 왔는데요. 이는 밖에서 더 비싸게 거래돼 왔습니다. 어쩌면 초코파이 통일이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초코파이 대단하네요. 아직 세상이 날 버린 건 아니야. 운명 속에 길들여진 그런 인생이 싫었어. 거친 사막에 피어난 푸르른 선인장처럼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나만의 방식으로. 낡은 청바지에 운동화라면 세상 끝까지 가겠어. 바람처럼 웃긴 동전처럼 살겠어. 자유롭게 그렇게. 멋진 여자하고 사랑도 하고 시련도 당해봤지만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잊었어. 스쳐 지나가는 사랑이라고. 불타는 젊음이야. 꿈 같은 인생이야. 모든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아무 두려움도 같지 않아. 약해지지 않아. 야망도 불같이 되고 야망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 꿈을 이뤄가겠어. 포기하지도 주저하지도 않겠어. 이제는 다시 울지 않겠어. 눈물 없이 사랑도 불같이 되는 사랑을 죽어도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사랑을 쓰리고 아프지난 과거를 잊겠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겠어. yeah! 멋진 여자하고 사랑도 하고 시련도 당해봤지만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잊었어. 스쳐 지나가는 사랑이라고. 불타는 젊음이야. 운명 같은 인생이야. 모든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아무 두려움도 같지 않아. 약해지지 않아. 야망도 불같이 되고 야망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 꿈을 이뤄가겠어. 포기하지도 주저하지도 않겠어. 이제는 다시 울지 않겠어. 눈물 없이 사랑도 불같이 되는 사랑을 죽어도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사랑을 쓰리고 아프지난 과거를 잊겠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겠어.
김기아의 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10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모닝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 www.am1330kr.com에서 생방송 듣기 함께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웹사이트에서 뉴스와 그리고 다시 듣기 서비스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의 신청곡이나 사연 남기실 분들, 특히 뭐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 축하하실 분들은 사연 남기셔서 축하받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www.am1330kr.com 많이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한여름을 방불케 했던 낮 기온 좀 주춤해졌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가 돼야 5월의 날씨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현재 기온이 50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한 60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먹거리 말씀으로 시간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단 음식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좀 내 몸이 단맛을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요. 그럴 때 떠오르는 초코파이.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의 추억과 기억 속에는 아주 뿌리 깊게 이 초코파이의 맛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초코파이를 생산해내고 있는 이 회사는 초코파이 하나로 정말 전 세계적인 기업 대우를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음식 한류 바람과 함께 초코파이 인기가 높아지자 이 업체는 초코파이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제는 북한 사람들의 깊은 정서에까지 초코파이 맛이 인식이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서서히 그들에게 알려지는 한국의 남한의 물건들이나 그리고 우수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민간 차원의 정말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서서히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게 됩니다. 먹거리 얘기하니까 또 이것도 생각이 나는데요. 중국 사람들 자국의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분유, 아기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분유에 대한 관심이 각별한데요. 멜라닌 파동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국의 분유는 거의 판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회만 되면은 홍콩이나 대만으로 가서 분유를 싹쓸이 해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어제가 노동절이었죠. 근로자의 날. 이 휴일을 이용해서 중국 사람들이 홍콩, 마카오, 대만까지 가서 분유 싹쓸이를 해왔다는 그런 뉴스가 지금 국제 뉴스로 들어와 있는데요. 2004년 가짜 분유 사건, 2008년 멜라민 분유, 이런 자국산 분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여행 때마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 놓고 먹기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겠지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눈을 가끔 이렇게 찌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10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요. 오늘 아주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 조이킴 씨 모시겠고요. 초대석에는 제가 조금 전에 오셨길래 뵈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오시면은 저희가 목사님에 대한 기본적인 외모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생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하면 좀 이렇게 근엄한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주 영화 배우가 한 분 오셨더군요. 갈보리 교회 김병주 목사를 저희 초대석에 모시겠습니다. 1000마일마다 갈아줘야 되는 것은? 엔진오일. 정답. 날씨가 더워지면 꼭 점검해야 되는 것은? 에어컨 냉각수 와이퍼. 정답. 우와, 정말 많이 하시네요. 그럼요. 저는 친절하고 확실한 터보오토에 가니까요. 자동차 성능에 터보를 달아드립니다. H마트에서 동쪽으로 1마일, 옥튼과 어스틴이 만나는 마라톤 주유소의 터보오토. 847-470-9999 470-9999. 주중 밤 10시까지, 주말은 오후 2시까지, 일요일은 쉽니다. 5회 연속 올해 항공사로 선정된 우리의 색동날개 아시아나 항공. 7월 22일부터는 드디어 시카고 노선도 매일 운항합니다. 또한 매일 운항 기념으로 탑승 고객께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시아나의 철학을 매일 운항에 담아 고국 방문길을 더욱 넓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색동날개, 세계 최고의 항공사, 아시아나 항공. 부동산 문제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고민 지주환 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주환 법률사무소는 지난 27년간 만여 건 이상의 부동산과 비즈니스 클로징 그리고 민사소송을 다뤄왔습니다. 투자 자산의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시카고 지역사회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지주환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파산 선고, 부동산법, 커머셜 빌딩, 부동산세, 절세와 각종 민형사법까지 여러분의 곁에 지주환 변호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 수술을 전문의에게 맡기듯 여러분의 귀한 자산 역시 프로 법률인 지주환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지주환 법률사무소는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로 고객의 편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민사와 형사법을 전문 담당하는 캐서린 램로즈도 함께합니다. 847-257-0411, 847-257-0411번입니다. 몰튼그로브 캐슬온다에서 펼치는 엄청난 가치 창출의 기회. 캐슬온다에서 실시하는 정말 엄청난 스프링 이벤트에서 제로 다운 페이먼트, 제로 디파짓, 첫 달 제로 페이먼트의 기회를 잡으세요. 시카고 지역 최고인 캐슬혼다는 시빅, 파일럿, CRV, 오디세이 등을 베스트 프라이스에 판매합니다. 오늘 캐슬혼다에 오셔서 자니함을 만나보십시오. 몰튼그로브, 댐스터와 워키간이 만나는 곳 캐슬혼다. 847-965-7070, 965-7070. 제1회 시카고 뮤직 컴피티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잠재된 기량과 능력을 개발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음악 경연이 펼쳐집니다. 참가 대상은 킨더가든에서 12학년까지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룻과 보컬 부문에서는 솔로, 듀엣, 그룹 응시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문화회관 홈페이지 kccoc.org에서 다운로드해 5월 20일까지 참가비와 함께 탑 뮤직 아카데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뮤직 컴피티션 1차에서는 6월 2일 일요일 오후 3시 한인문화회관 내 탑 뮤직 아카데미에서 실시되며 대상 한 명에게는 상패 및 상금 $500와 이밖의 입상자에게는 푸짐한 상품 및 상금이 수여됩니다. 컴피티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773-822-1021 또는 224-595-5600. 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 오늘도 변함없이 조이킴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개인적인 일로 네. 자리를 못 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영화들과 함께 오셨습니까? 벌써 5월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날씨도 좋고 해서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002년도 아카데미의 최우수 외국어상 후보였고요. 본국인 아르헨티나에서는 영화제에서 총 12개 부분 후보에 올라서 8개 부분 수상을 한 아주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네. 제목은 Son of the Bride, 신부의 아들. 부에노스아이레스, 라파엘은 어린 시절 조로 놀이를 좋아했습니다. 보자기를 어깨에 두르고 마스크를 쓴 채 장난감 칼을 들고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조로처럼 용감하고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놀고 들어오면 엄마가 맛있는 버터 쿠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42살의 라파엘은 삶의 한가운데서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식당은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출이 서서히 떨어지고 종업원 임금 주는 것과 식재료 사들이기도 힘에 부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는 경영난에 부딪힌 라파엘에게 식당을 팔라고 종용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일생을 바친 전통 있는 식당을 자기 대에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혼한 전체는 라파엘이 외동딸과 충분한 시간을 안 보낸다고 불평합니다. 젊고 예쁜 애인 나티는 라파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도 라파엘은 나티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하기를 주저합니다. 더욱이 치매로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보지 않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라파엘의 아버지는 아내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내지만 매일 찾아가서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권고에 라파엘은 1년 만에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아이처럼 칭얼대다가 어느 순간 라파엘을 알아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깊은 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더 늦기 전에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던 성당에서의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라파엘은 반대합니다. 치매인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혼인 예식 절차를 다 따라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들도 못 알아보는데 이제 와서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합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아내의 평생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라파엘은 신부님을 만나서 예식 절차를 상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 서약을 할 때에는 신부가 자신의 의지로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치매인 어머니가 주례자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할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낙담하고 라파엘은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픕니다. 라파엘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애인 나티는 곁에서 정성껏 간호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난 라파엘은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힘들고 지겹습니다. 책임에서 벗어나 편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때 라파엘의 어린 시절 친구 후안 카를로스가 20년 만에 나타납니다. 무명 배우인 후안은 차 사고로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극심한 비극을 겪었음에도 후안은 삶에 대한 기대와 사람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후안의 따뜻하고 수다스러운 오지랖은 라파엘 주변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골치 아픈 현실에서 자꾸 도피하려는 라파엘에게 실망한 애인 나티가 이별을 선포하자 라파엘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라파엘은 인생의 문제들과 마주하기로 결심합니다. 우선 식당을 매각하고 빚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후안을 신부님으로 위장시켜서 양로원에서 부모의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어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 꽃다발을 들고 베일을 쓰고 즐거워합니다. 결혼 예식은 번개처럼 진행되고 부부 서약 순간에 어머니가 투정을 부리며 나가려고 합니다. 라파엘이 설득하느라 진땀을 빼는데 순간 어머니가 아버지를 쳐다보고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전처와 딸, 애인 나티와 후안, 하객들은 라파엘이 새로 인수한 작은 식당에 모여서 결혼식을 축하합니다. 라파엘은 위기의 남자입니다. 42세의 삶을 돌아보니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식당은 불경기에 힘들고 결혼에 실패하고 좋은 아빠도 못 되고 좋은 아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새로운 사랑에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아내를 위해 즐겁게 노력하는 아버지나 슬픔을 딛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친구 후안을 보면서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갑니다. 어차피 인생은 문제투성이고 살아가면서 하나씩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파엘이 떠나려는 나티에게 고백한 것처럼 살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진짜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녹아있는 영화입니다. 등장인물들 전부 솔직하고 어리숙하고 웃기고 인간적입니다. 특히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바둥거리는 주인공 라파엘은 공감과 한심함과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라파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백발과 주름진 얼굴만으로도 인내하며 삶을 견뎌낸 자들의 우아함과 존재감이 넘칩니다. 어설프게 친구 부모의 결혼 예식을 진행하던 가짜 신부 후안이 치매인 어머니가 잠깐 정신이 돌아와 아들의 어렸을 적 친구를 알아보고 얘야 버터쿠키 줄까? 라고 말하자 눈물을 참느라 애쓰는 장면은 영화의 백미입니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배경만 바뀌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하면은 뭐 우리가 탱고 정도로 떠올렸는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좀 우리하고 정서도 참 잘 맞는 부분이 있죠. 그들의 네, 영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감정적이고 예. 그다음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예. 영화 전체가 아주 배경이 따뜻하고 색깔이 아주 아름다운 영화였어요. 그렇군요. 5월하고 잘 맞는 그래서 그런 네. 영화를 골라주셨습니다. 아르헨티나 영화 Son of Bride. 네. 예. 그 다음에 한 편 더 소개해 네, 주실 거죠? 짧고 네. 굉장히 세련된 영화. 요새 화두가 되는 소통에 관한 영화입니다. 네네. 제목 Lost in Translation. 이 영화는 2004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요. 네. 그 감독인 소피아 코폴라 여류 감독이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영화를 보겠습니다. 밥 해리스는 위스키 광고를 찍기 위해 도쿄에 도착합니다. 이제 50대의 밥은 한물간 배우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장된 미소와 친절로 포장된 일본 스태프들의 영접을 받고 호텔에 도착하지만 벌써부터 피곤하고 지겨운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아내는 그가 아들의 생일을 잊었다는 팩스를 보냅니다. 다음 날 엘리베이터 안, 밥은 무표정한 일본인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샬롯을 발견합니다. 20대 초반의 샬롯은 남편과 함께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사진가인 남편은 바쁜 촬영 스케줄 때문에 매일 나가고 샬롯은 호화로운 호텔방에 외롭게 남겨집니다. 잠을 못 이루던 밥은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역시 혼자서 술을 마시는 샬롯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낯선 곳에서 만난 타인으로 얘기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왠지 모를 친밀감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샬롯은 밥을 데리고 친구들과 파티에 갑니다. 두 사람은 도쿄의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가라오케에서 노래도 부르고 스트릿바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얘기들도 털어놓습니다. 밥은 돈 때문에 상업 광고를 찍는 것에 회의를 느낍니다. 밤에 호텔방에서 TV 채널을 돌리다가 자신이 젊은 시절 찍었던 영화를 보고 씁쓸해합니다. 마치 퇴색한 옛 영광을 보는 기분입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갈수록 메마르고 일방통행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나누려고 해도 아내는 언제나 사무적이고 차갑습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만이 결혼해서 얻은 유일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샬롯은 삶의 의미가 불확실합니다. 자신이 진정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제 겨우 2년 남짓한 결혼 생활도 자신이 없습니다. 50대 남자와 20대 여자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른 타인입니다. 그런데도 서로의 외로움과 불안,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잘 이해합니다. 밥이 위스키 광고를 찍으면서 감독의 과장된 연출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샬롯은 교토를 방문해서 오래된 사찰을 둘러봅니다. 현대와 과거의 풍경들이 단절을 잇듯 나타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혼자 떨어져서 고립된 표정들 뿐입니다. 샬롯은 나중에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말합니다. 나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어. 마지막 날 밤 밥은 샬롯에게 고백합니다. 당신과 함께 도쿄에 남고 싶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튿날 아침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떠나던 밥은 다시 샬롯에게 달려갑니다. 따뜻하게 포옹을 하고 그녀의 귀에 뭐라고 속삭입니다. 관객인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열정적인 입맞춤과 함께 다시 작별을 하고 떠납니다. 한결 행복해 보이는 표정입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만남과 헤어짐입니다. 달콤하고 슬프고 아련하고 웃깁니다. 함께 삶아떼고 사는 배우자에게서 느끼는 고독과 소통의 부재, 익숙한 곳에서도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화려한 도쿄의 밤과 고즈넉한 사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언제나 혼자인 남자와 여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란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걸까요?
공감이 가게 잘 만든 섬세한 영화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참 즐겁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네. 빌 머리라는 아주 멋진 네. 그 코미디 배우와 그리고 지금은 뭐 최고가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신인이었던 스칼렛 요한슨이 네, 그렇죠. 그 자리에 있었죠.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다시 봐도 좋은 영화로 꼽고 있는 Lost in Translation. 네. 예. 한번 빌려다 보시면 굉장히 그 낭만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일 겁니다. 이 영화를 만든 소피아 코폴라는 그 유명한 갓파더 시리즈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딸인데 그렇죠. 너무 재능 있는 감독이고 네. 네, 여전히 지금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하시니까 저도 개봉 당시에 벌써 그게 오래됐잖아요. 한 6년, 육- 6년 전? 2004년 영화니까 예. 뭐 벌써 예. 10년이네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느꼈던 거하고 다시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편의 영화 오늘 알차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더 반갑고요. 네. 예, 다음 주부터는 꼭꼭 오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이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과 영양은 높은 기능성 쌀 혜태 만남미 출시. 이것저것 따로 보관하고 섞을 필요 없어 편리하다니까요.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혜태 만남미 주요 한인마켓에서 만나보세요. MB파이낸셜은행은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객님들을 모셔오고 있으며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그 안정성이 한 번 더 입증되었습니다. 100억 달러에 가까운 자산과 90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MB파이낸셜 은행. 지금 가까운 한국부 지점에 방문하시면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한국 직원들이 고객님을 모시기 위해 기다립니다. 성장하는 은행, 안정된 은행, MB파이낸셜 은행. 늘 최선을 다해 고객분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부 대표전화 847-745-3500 Member of FDIC Equal Housing Lender. 최 선생님은 차 어디에 맡겨요? 제 차에 문제가 있는데 딜러는 너무 비싸서 말이에요. 제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로얄 오토모티브에 가죠. 자동차 정비, 바디, 유리까지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고 후 토잉은 물론 보험 클레임까지 신속 처리, 브레이크 엔진 오일 교환 등 정기 정비도 빠르고 저렴하게. 로얄 오토모티브. 당장 로얄을 가봐야겠어요. 고마워요. 로얄 오토모티브 773-467-1150 773-467-1150. 여기 고객과 함께 불경기의 고통을 분담하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2천여 고객을 관리하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는 불경기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저렴한 수수료로 모십니다. 숨겨있는 피 없이 각종 크레딧 카드 터미널도 프리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시는 보안 인증 귀찮으시죠? 저희 오메가는 고객을 대신해서 직접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직한 서비스로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서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는 847-439-4300, 847-439-4300입니다. 시카고에 사는 것이 행복한 이유는 가격 최저, 품질은 최고, 생필품 천국 퍼스널 초이스. 한국과 시카고가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양한 한국 제품과 귀국 선물이 가득한 퍼스널 초이스. 댄스토에 가면 즐거운 이유는 넓고 쾌적한 매장, 찾기 편한 퍼스널 초이스가 있기 때문이죠. 쿠쿠, 백큐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안마기, 약탕기, 청심환, 여기에 화장품, 건강식품까지 퍼스널 초이스에 없는 제품은 미국에 없다니까요. 94번 하이웨이에서 1분 댐스터길에 있는 퍼스널 초이스 847-470-0421. 신용 있는 영어 연수 학교를 찾고 계십니까? 17년 전통의 아이비 칼리지로 오십시오. 아이비 칼리지는 연방정부 인가받은 정식 대학이며 유학생에게 서비스 I-20를 발행하고 서울 강남에 지사가 있어 한국에서 유학비자 취득을 편리하게 도와드립니다. 확실한 영어 실력 향상을 원하십니까? 유치원 영어 교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이비 칼리지는 6단계 ESL 영어 교육과 함께 캐솔 유치원 영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출신은 유병택 원장 및 코넬 대학 박사
박사, 바마라시 교수 등 우수한 교수진을 자랑하는 아이비에서 꿈을 이루십시오. 우수한 교수진, 알찬 교육을 자랑하는 아이비 칼리지로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847-564-1525, 564-1525번. 아이비 칼리지.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 갈보리 교회 김병주 목사께서 저희 초대석에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영화배우 같은 분이 오셨다고 제가 그렇게 네. 앞서 소개를 조금 드렸습니다만, 주변에서, 말씀, 생각보다 외모가 다르십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듣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제 스스로가 좀 어색해요. 아, 그러세요?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칭찬인지 어떤 건지. 칭찬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목사님에 네.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규정 짓는 외모가 분명히 있기는 한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목사님들은 늘 이렇게 점잖으시고, 그리고 항상 양복을 입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근엄하시고 하는 그런 네.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 저는 분명히 칭찬이라고 생각이 예,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친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목회 활동을 하실 때는 그만큼 네. 또 가지고 계신 진지함이나 근엄함이 있으실 것 같다는 그런 기대도 하는데요. 네. 자, 우선 저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카고에서 저는 지금 갈보리 교회 목회가 오래지 않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갈보리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심우한 지가요. 이제 1년 하고 그래도 5개월째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 전에는 그러면은 시카고에 계셨습니까? 네, 제가 시카고에서요. 트리니티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시고 계속 시카고에 머무셨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도 목회 활동을 좀 하셨습니까? 제가 워낙은 LA로 이민을 왔고요. 네네. LA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고 또 거기에서 부목사지만 목회 경험을 쌓았죠. 네네. 그러고 나서는 한 8년 정도 지난 후에 미시간에 있는 그랜드 레피즈로 가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보냈어요. 네. 지금 시카고에 온 지는 한 6년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신학교를 2번이나 다니신 겁니까? 사실은요, 3번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공부하실 게 참 많으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요? 아, 네. 사실은 제가 대학 학부 때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아, 원래 신학이 아니시고, 네, 네. 예.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다 경제적인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벌고 잘 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면 네. 그게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지에 나가면서 제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요. 예. 네, 하나님께서 이제 콜링을 저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됐고 LA에서 목회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좀 더 좀 준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미시간에 있는 그랜드 레피즈에 가서 거기서 조직신학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성숙해가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변화되게 하는 게 목회자들이 도와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시카고에 와서는 교육학으로 박사과정을 이제 하고 예. 마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경력이 정말 다양하시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경영학이면 굉장히 물질적인 학문에 예. 계시다가 또 이렇게 네. 신학을 하신다는 것은 정신적인 네. 그런 뭐 학문이기도 하고 네. 수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리고 다시 교육학 예.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뭐 물론 개인적인 고민이나 개인적인 예. 계기가 많이 있겠지만요. 네. 그런 어떤 괴리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아, 네. 네. 아,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은 그게 제 인생을 이끌고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대학을 다니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됐습니다. 아.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이 민주화 운동 때문에 학생 운동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양하게 했지만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밖에서 민주화, 그다음에 인권운동, 또 여러 가지 노동 문제, 그다음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볼까 하고 삶을 투신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대답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 신앙의 갈등이 오기 시작했죠. 네네. 어떻게 하면 이게 그 교회가 영적인 일을 다루고 영원한 일을 다룬다고 하는데 세상과 이렇게 좀 격리감이 느껴지는 걸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그 경영학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영학이라는 게 사실 물질에 대한 걸 다루기보다는요 인문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자그마한 프로덕트 하나를 팔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해요. 네네. 예, 예를 들면 코카콜라를 살 것인가 아니면 펩시를 살 것인가 소비자들이 둘 중간에 하나를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코카콜라 회사는 코카콜라를 잘 팔기 위해서 이 펩시는 펩시를 잘 팔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인지 과정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를 아주 조직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어떤 원리들이 발견되게 되고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이제 이 경영학에서는 이제 소구한다,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전에 생각하던 것과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이론들을 배우는 것이죠. 네. 너무 저한테는 그게 fascinating, 너무 이게 정말 굉장한 어떤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네. 근데 교회에 가서 보면 훨씬 더 소중하고 또 영원한 것을 다루는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대답들을 이제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죠.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무신론자까지 가게 됐어요. 예, 인문학 하다 보면 경제학도 배우게 되고 사회과학, 철학들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종교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구나. 네네.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산물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거를 이 논리적이고 지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또 제 안에 있는 확신이나 어떤 그 믿음으로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그 싸움이 지속이 되다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한 그 우울증에까지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 생각의 체계 자체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몸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어떤 그 에너지들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냥 그 둘 중간에 하나더라고요. 짧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자. 이거 하나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데 괴롭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런 기도 아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이라고 제가 불렀죠. 만약에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당신이 저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이제 당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얼마나 웃기는 기도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저는 심각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좀 포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 군대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요. 네.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됐죠. 그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아침부터 밤까지 한순간도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피부적으로 와닿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의 그 경험 때문에 제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요. 하나님한테 제 삶을 드리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지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제 계획과 그다음에 제 목표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겠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라면 너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 그런 때가 또 오게 되죠. 그래서 네. 거기서 제가 목회자로서의 콜링을 받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에 정말 빠져들 만큼 그 경험도 경험이지만은 네. 그 전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감흥을, 그 마음의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네. 말씀이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많은 고민이 있고 오늘에 오기까지 그냥 오셨다면은 순탄하게 오셨다면은 느끼지 못했을 만한 그런 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또 전달을 해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군요. 네. 예, 다양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경험 이상으로 내부적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실 만큼의 고민들이 있으셨군요. 네. 여기까지 그냥 오시게 하지 않은 것도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곳 시카고의 갈보리 교회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그 갈보리 교회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지금 목회 활동 하시면서의 어떤 느낌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갈보리 교회는 올해로 41주년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네. 한 조직이 생겨난 후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41주년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저희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개척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고응보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고 목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이 시카고 한인 사회에 이민자들과 함께 그렇게 성장해 온 교회예요. 정말 우리 1세대 목사님들께서 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민 초창기에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에 오셔서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네. 풀타임으로 일하시고 또 사람들이 이제 이민 오면 공항 영접부터 시작해서 집을 알아봐드리고 또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도 해결해드리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상담해주시고 네. 그렇게 이민자들과 함께 성장해온 교회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신앙으로 극복하게 하고 또 도전하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격려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신앙의 힘을 바탕으로 이민 생활에 큰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초창기부터 계셨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민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성장했었죠. 그렇죠. 저희 갈보리 교회도 그런 교회이고요. 그래서 시카고 지역사회에 또 각 개인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윌링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교회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렇습니까? 봄이 되면요, 네. 그 나무들과 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아름답게 우거져 있고요. 저희 교회가 한 지금 7.3에이커 정도 되는 대지 위에 아름다운 성전하고 두 채의 선교관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 예쁘고 아름다운 것도 물론 우리들에게 감흥을 주지만 이민 생활하면서
본인들의 삶도 사실은 어려운 그 시절에 자기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신 것의 결과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신앙을 물려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웰빙,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하신 결과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이고요. 또 저희 교회는 특별한 게 영어권 공동체하고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갈보리 영어권 회중이 있는데 갈보리 잉글리시 채플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저희는 늘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one family, two congregation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갈보리 영어권 공동체가 시카고 지역 안에서는 아주 그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어권 공동체와 영어권 공동체가 독립돼 있지만 그러나 한 패밀리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용기를 주면서 이제 2세들, 3세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지역 사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또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 갈보리 교회 좀 더 이 특별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교회. 그렇습니까? 인물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리 지역 사회에만 하더라도요. 우리 펠로우십 교회 김형균 목사님, 네. 우리 갈보리 교회 출신이시고요. 예. 그레이스 교회 우리 원종훈 목사님도 네. 역시 우리 갈보리 교회 출신이시고 또 뉴라이프 교회에 섬기고 계신 우리 장춘원 목사님도 갈보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시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우리 그 총신대학원 부총장님으로 계셨던 심창섭 목사님께서 저희 갈보리 교회 3대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리고 뭐 잠깐 이따가 또 지나가시기도 하셨지만 분당에 우리 교회 섬기고 계신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우리 갈보리 교회 대학부 출신이시고요. 그 외에 많은 인물들을 배출해낸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주 목사님이 계시고요. 예, 이렇게 그 훌륭한 정신적 지도자들을 배출해낸다는 것만으로도 또 그게 정말 그 이상의 설명이 없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대 간의 격차 그리고 뭐 영어권과 한국어권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 많은 교회 그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비교적 좀 젊은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그 중간에서 아주 그 역할도 잘 해내실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갈보리 교회 이렇게 또 소개를 듣고 보니까 다시금 그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요. 아름다운 캠퍼스 말씀하시니까 한 번쯤 꼭 이렇게 들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좋은 계절 5월과 6월에는 좋은 행사들도 참 많으시다고요. 네. 예. 저희가 5월 12일 날 어머니 주일인데요. 네. 그때 특별히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수고를 많이 하세요. 네. 또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사실은 어머님들이시죠. 그렇죠. 네, 그 분들을 저희가 아너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젊은 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날만큼은 우리가 어머님들을 좀 잘 좀 섬겨드리자 하고 특별한 점심, 런천을 준비하고요. 섬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어머니들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연장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가 또 효도 나들이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이 되면은 6월 달이 사실은 좀 가장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 달이기도 해요. 저희가 한국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국 학교를 하는데 열심히 이 한 학기 동안 했던 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학예회 발표회가 있고요. 또 종업식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여름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 BBS를 6월 달에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41주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매년 이렇게 교회 설립 기념을 하게 되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41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금토일 이렇게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6월 달까지는
바쁘시군요. 바쁠 것 예. 이렇게 바쁘시다는 것은 또 그만큼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저희 초대석에 갈보리 교회 김병주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는데요. 지금 좀 아쉽긴 하지만 짧게 우리 은혜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민생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와서 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장벽들, 또 도전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보이는 현실들, 그리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온다는 것을 살면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영적인 일들이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미래가 있고 또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갖는 게 어려운 시절을 겪어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할 때가 인생의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은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시절 지나가시는 분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또 너무 많이 염려하지 마시고 잘 될 거라고 믿으시고 힘내시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더 강력하고 힘있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네, 저도 아멘입니다. 예, 오늘 저희 초대석에 갈보리 교회 잘생긴 김병주 목사님, 마음이 더 잘생긴 김병주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텔 같은 분위기의 밝고 깨끗한 크로스포인트 요양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즐기세요. 한국 음식이 제공되며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식사 시간이 즐거운 곳. 한국 간호사와 보조 간호사들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곳. 자체 물리치료실이 있어 재활치료가 가능한 곳. 매일 예배 시간과 주일 미사가 있어 종교 생활이 불편 없는 곳. 교통도 편리한 크로스포인트 요양원으로 오십시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한국부 책임자 최경희를 찾아주십시오. 전화번호는 847-529-6004번. 847-529-6004번입니다. 크로스포인트 요양원은 H마트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사고 당시 당황해서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깨, 허리,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바쁘고 해서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걸? 이럴 땐 누굴 찾아가야 하나요? 모르고 방치하기 쉬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마음 프로스펙트 H은 풍부한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이창욱 척추신경 전문의에게 전화하십시오. 847-342-9033 342-9033. 네, 오늘 모닝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라디오 정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성 코너. 여성회에서 마련하는 여성 코너. 오늘 말씀에 심영래 심리학 교수입니다. 다음의 강점은 공정성과 평등 정신입니다. 공정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한 결정을 편파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던가 하면 이 공정성의 훈련이 필요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미덕은 지도력입니다.
유능한 지도자는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며 옳은 일을 단호하게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조직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주고 구성원들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단합을 이끌 줄 아는 지도자는 좋은 강점을 지녔다 할 수 있습니다.